앞으로 일어날 전기화, 첨단 산업, 그리고 AI 4차 산업혁명, 이것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력 수요를 한 600TWh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게 한 1160TWh, 약 2배 정도 2050년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기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전기화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화라고 한다면 기존에 화석 연료로 사용되던 에너지를 깨끗한 전기로 전환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난방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이제 최근에 다 전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전기화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로 인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가 데이터 센터도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되면은 전기 먹는 공룡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이제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는 한번 검색을 할 때 0.3W 정도의 전력을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챗GPT, 요즘에 그 AI 검색을 하게 되면 AI 검색은 이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평균적인 전력 수요가 3W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격차가 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AI가 확대가 되면은 이런 형태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전 세계적인 전력 수요 증가를 지금 추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요 증가도 기본적으로 거시 변수, 그러니까 인구나 GDP 증가,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 이런 거가 유발하는 기준 수요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AI 산업혁명이나 그리고 전기화, 그리고 첨단 산업, 이런 게 유발하는 추가 수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수요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증가도 둔화되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촉발되는 전력 수요는 이제 크지가 않은데, 앞으로 일어날 전기화, 첨단 산업, 그리고 AI 4차 산업혁명, 이것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전력 수요 증가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력 수요를 한 600TWh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게 한 1160TWh,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2050년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보는 우리나라가 이제 2년 단위로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전기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기본에서는 11차 전기본을 이번에 했었는데, 추가 수요, 그러니까 전기화, 첨단 산업, 그리고 AI 산업혁명, 이런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번에 11차 전기본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2038년까지 우리가 이걸 70%까지 늘리겠다 라는 계획을 이번에 전기보원에서 세웠고요. 그래서 그 무탄소 전원 70%의 비중 중에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골고루 이제 갖춰감으로써 우리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전원 구성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11차 전기보원의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라고 IEA라는 곳에서 전력 수요 증가량을 전망을 했는데요. 2050년까지 역시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 수요가 한 2.5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 수요 증가, AI로 인한 데이터 전력 사용 증가, 그리고 전기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이런 전력 수요 증가가 미국에서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재생에너지보다 천연가스, 소위 말해 셰일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가 매우 풍부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부터는 미국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전력 공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EU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폐쇄를 했던 석탄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무탄소 정책을 펼치다가 안정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이제 신경 쓰기 위해서 원자력을 추가로 이제 2050년까지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에너지 안보를 신경 쓰면서 무탄소 전환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6월 달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됐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골자는 지역별로 전력요금을 차등화해서 소위 말해서 전기가 모자라는 수도권은 전력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전기가 남아도는 비수도권은 전력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차등화해서 전력 수요는
비수도권으로 옮겨가게 만들고 발전소는 수도권에 짓게 만드는 그런 가격 시그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지역별로 이 수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법을 발효를 했고요. 이 법의 연장선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도매 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등적으로 적용되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매 가격뿐만 아니라 소매 가격도 차등이 되어야지 수요가 움직일 텐데요. 아직 소매 가격 부분은 차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특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송전망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받지를 못해서 그쪽 산업 경쟁력이 이제 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호남 지방에는 많은 해상 풍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송전망이 이제 건설이 늦어지면 이 해상 풍력이 들어와 봐야 수도권으로 전기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탄소 중립을 가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송전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동해안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 지방의 송전망의 혼잡이 이루어져서 동해안에 발전기가 놀고 있고 호남 지역에도 더 재생에너지가 못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송전망을 빨리 지어야 되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정부나 국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송전망 확충 특별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송전망이 안 지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연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송전망을 적게 빨리빨리 건설을 해야 전체 전력 시스템, 전력 공급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게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력 시장 자체를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무탄소 전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력 공급 비용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장 제도를 통해서 이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요인은 지역별로 어떤 가격의 해상도를 높여야 된다. 가격 차득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송전망에 필요한 양을 줄여나가는 지역별 수급을 맞추면서 줄여나가는 그렇게 전력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해상도를 높여야 된다. 지금 우리 전력시장은 1일 하루 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실시간에서의 재생에너지가 너무 갑자기 많다든지 갑자기 적다든지 하면 실시간 수급을 맞추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전 지금 시장 구조에서 실시간 시장으로 가서 재생에너지가 모자랄 때 다른 자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지금 제주도는 이제 이런 연장선에서 실시간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게 검증이 되면은 이제 육지 쪽으로도 실시간 시장이 확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력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